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자세에 대한 강의를 잠깐 나누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강의 속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올려진 성령과 함께 뉴스타트 강의 중에 가능하시면 저녁 강의 1강부터 3강까지는 꼭 듣고 이 강의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나신 후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뜻을 세우시고 이 강의에 참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기 교육 123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신체는 물론 마음과 영성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활동에 의하여 힘을 얻도록 경영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즉 발달은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마음과 영성의 발달도 신체뿐만 아니라 바로 운동에 의해서 발달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올바른 자세에 대한 저의 5년의 경험을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제가 특별한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 몸을 실험체 삼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매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에 첫 시간 15분을 제 신체를 올바른 위치에 놓고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교정하고 이 자세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 후로 하루 움직이는 모든 시간을 이 15분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올바른 자세의 첫 출발인 올바로 서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발바닥과 우리의 몸이 맞닿는 첫 지점, 발바닥. 이 바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도 쌓여가며 균형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발바닥을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그려진 그 부분이 발바닥의 기절골이라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끝나는 부분. 발가락이 끝나는 모든 부분을 기절골이라는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절골이 서로 살짝 너무 딱 붙이지는 말고요. 살짝 만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붙인 상태에서 올바로 서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발바닥에 힘은 줘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빼셔야 됩니다. 발바닥에 힘을 빼고 여러분들 이렇게 웃고 있는 동그란 스마일 3개가 있을 것입니다. 뒤꿈치에 큰 이 동그란 스마일이 있고요. 앞에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의 기절골에도 똑같이 조금은 작고 더 작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이것이 어쩌면 힘의 분배에 어떠한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지점을 중심으로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꿈치가 조금 더 많이,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의 끝부분 기절골, 새끼발가락의 끝부분 기절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은 이 파란색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그 발목의 이 발바닥의 중심점에 중심을 두고 세 지점에 힘을 주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걸을 때에도 똑같은 위치로 이루어지게 되니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발목을 지나 무릎으로 올라오는 이 점에서 여러분들 무릎과 무릎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타구니, 허벅지와 허벅지의 안쪽 근육과 위쪽 엉덩이 근육이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체를 정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붙이면 힘이 한 40%, 여러분들이 100%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40%의 힘을 주시고 무릎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골반을 지나 골반의 위치는 서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반의 위치에 따라 어깨의 높이도 달라집니다.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는지 뒤로 빠져 있는지 보시고 골반이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두 위치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부로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이 이 구분등, 그 다음에 요추 전만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거나 혹은 이 S자를 그리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골반이 이렇게 앞에 복근에 힘을 주지 않고 뒤에 코어로만 쓰기 때문에 골반이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상태에서 배 복근에 힘만 줘도 원래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우리 재림 성도님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올바른 자세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슴 펴고 턱 당겨 이 자세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은 몸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척추는 두 번의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추와 미추, 꼬리뼈, 그 다음에 위에 요추, 이걸 허리뼈라고 그러죠. 초록색 부분입니다. 초록색은 5개의 요추, 허리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곡선을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등뼈까지도 같이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등뼈는 조금 나오게 되죠. 척추, 흉추 12개가 중간 부분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경추 7개가 다시금 S자를 그립니다. 한 번의 S자가 아니라 한 번의 S자를 그리게 되면 경추는 직각이 되면서 목 디스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 두 번의 이 S자를 생각하지 않은 채 가슴 근육을 키우다 보니까 목이 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물리치료사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S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올바로 서는 자세에서 중요한 이 복부, 제일 중요한 코어 근육입니다. 코어 근육. 그래서 핵심이 되는 근육이라고 해서 코어라고 얘기하죠. 이 복근을 이제 올바르게 세워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손가락, 남의 손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 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손가락을 배꼽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쫙 펴진 손가락을 엄지손가락, 이 끝부분이 여러분들 이 갈비뼈가 시작되는 부분 가운데 움푹파여진 명치 끝 갈비뼈와 맞닿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뒤로 제껴지게 되면 가슴을 펴버리면 더 세게 이것이 뼈를 만나지 못하고 뒤로 넘어가 버리죠. 만약에 더 숙이게 되면 뼈가 끝부분이 아닌 더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에 닿게 되죠. 그래서 끝부분과 배꼽이 언제나 이렇게 쫙 폈을 때 만날 수 있도록 정확한 자세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슴과 어깨는 힘을 빼야 될까요? 줘야 될까요? 예, 가슴과 어깨는 힘을 완전히 빼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올바른 자세를 얘기할 때 가슴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깨와 목의 근육이 상당한 경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깨는 살짝 안쪽으로 말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깨에 힘을 빼면 뒤로 제껴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 앞으로. 그 다음에 코어와 이
배꼽과 이 명치까지의 이 근육이 받쳐주고 어깨는 살짝 힘을 빼고 그냥 얹혀져 있는 느낌이죠. 그런 다음 목은 살짝 턱을 당기고 하늘에서 누군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짝 끌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 있는 시간이 이제 15분. 아침에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린 성령의 수술 시간이죠. 제일 중요한 근육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코어 근육. 외복사근과 복직근으로 이루어진 코어 근육입니다. 이 코어 근육이 말 그대로 단단해지면 다른 근육들은 훨씬 더 편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제가 5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어 근육을 성령의 근육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저를 감싸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힘으로 이 코어 근육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5분을 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는 눈을 감고도 서 있는 게 아주 쉬워졌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15분을 설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을 하고 너무 아파서 조금은 쉬고 있어요 하신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1분 혹은 5분을 하셔도 됩니다. 아프시면 쉬셨다가 다시금 올바른 자세로. 이 자세를 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생활할 때 이것들을 반복하며 누구를 기다릴 때나 설교를 할 때도 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평안한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이 말 그대로 코어 근육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바로 앉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서는 시간과 앉는 시간은 거의 비례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앉는 시간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앉기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너무 예쁘게 앉아 계시죠? 여기 먼저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자의 뒤에 앉는 좌골과 엉덩이입니다. 좌골과 엉덩이, 좌골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엉덩이 근육을 대둔근이라고 하는데요. 대둔근을 최대한 이 의자의 끝부분에 앉으시는 겁니다. 끝부분에 앉으시고 발바닥이 보니까 무릎과 발바닥이 몇 도죠? 90도가 이루어져 있네요. 90도가 되게 여러분들의 의자 높이가 맞지 않는다면 그 높이로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의자를 앉으시거나 비슷한 의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수평을 이루게 두 개가 똑같은 방향으로 놓게 살짝 오므리셔도 좋은 자세지만 오므린 자세에서 오래 앉기는 쉽지 않으니 살짝 펴시고 그 다음에 골반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 골반 뼈를 보게 되면 살짝 밖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으로 많이 아닙니다. 아주 살짝입니다. 살짝 발바닥을 바깥쪽으로 놓고 앉으시는 게 훨씬 편한 자세를 이루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대둔근은 뒤로 쫙 붙인 다음에 앉을 때도 똑같습니다. 새끼손가락과 엄지를 쫙 편 상태에서 또 길이를 재봅니다. 그래서 배꼽과 명치 끝 뼈가 만날 수 있게 자세를 맞추신 다음에 이 자세로 앉은다면 훨씬 더 편하고 올바른 자세가 갖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와 가슴은 그때도 똑같이 힘을 빼시고요. 고개는 이제 나중에 서세에서 책을 보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가능하면 목근에 힘을 주고 앞쪽에 힘을 주고 살짝만 턱을 당긴 상태에서 아래를 바라보시는 게 맞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올바로 걷기입니다. 참 9가지 이상의 자세를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며 걸어야 되는 게 우리의 걷기 자세더라고요. 제가 5년을 열심히 노력해도 어려운 게 걷기 자세이고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걷는데 수월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올바른 걷기도 가까워지게
올바르게 형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참 실제적 훈련이라는 게 참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걷기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참 이분이 이렇게 다리가 쫙 벌어져 있는데 몸이 중심에 와 있죠. 몸이 뒤로 가도 안 되고요. 몸이 먼저 가도 안 되고 중심에 맞게 다리는 그대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올바로 서기의 자세의 그 기본이 발바닥인 것처럼 올바로 걷기도 발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발이 있는데요. 발이 이렇게 착지를 할 때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뒤에 랜딩 기어가 내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에 바깥쪽 이쪽 근육들 발바닥 아치를 그려진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떠 있고 이 바깥쪽을 향해서 먼저 닿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엄지발가락의 기절골과 엄지발가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40도 발바닥이 닿았을 때에 이 발 뒤꿈치가 닿았을 때 앞으로 나가는 40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분의 지금 몸을 한번 봅시다. 몸이 살짝 뒤로 가 있나요? 앞으로 가 있나요? 앞으로 가 있죠? 그래서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걷는 거. 우리가 몸을 뛰어갈 때도 훨씬 더 앞으로 숙이게 되죠? 살짝 앞으로 숙이면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살짝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훨씬 더 앞쪽 코어의 근육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뉴트럴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안쪽으로 걸으신 분들이에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반 자세로 양반 이렇게 팔자걸음 팔자걸음으로 걸으신 분들은 바깥쪽만 사용하고 이렇게 걷는데 올바른 이 형성은 바깥쪽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뒤꿈치 중앙으로 시작해서 살짝 바깥으로 흘렀다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닿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빠져나가는 힘은 엄지와 검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제일 편하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닿고 이쪽이 닿고 그 다음에 나중은 엄지와 검지로 살짝 걸을 때는 언제나 발바닥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발바닥에 힘을 빼셔도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무게 이동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러 힘을 주고 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발바닥의 통로, 발바닥이 걸어갈 때 지면에 닿는 부분을 생각하면 먼저 이 가운데 발뒤꿈치,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흘러 들어와 3번으로 써져 있는 엄지와 검지 발가락을 통해서 지면으로 차고 나가는 발가락을 또 너무 많이 차시면 이렇게 꽃발 딛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버텨나가시는 힘으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수면 자세를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 걸음걸이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쪽에서 이쪽까지만 걸어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음 자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한번 걸어갔다 와 볼까요? 보겠습니다. 전망을 보고 가능하면 상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복근에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발바닥에 힘은 빼고 천천히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자세도 보고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보시고 언젠가 또 다시 만나면 자세한 자세들을 한번 좀 같이 보고 교정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잠자는 게 아주 좋죠. 아주 중요하죠. 모든 힘을 빼고 자는 시간이 바로 이 수면의 시간입니다. 이 여자분이 지금 자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올바른 수면 자세에 대한 부분을 자료가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저도 여러 가지들을 시도해봤고 시도해본 것 중에 그래도 좋은 자세들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3명의 남자분이 지금 자고 있는데요. 기도의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너무 높은 베개나 베개를 베지 않거나 혹은 적당한 베개의 높이를 유지하는 것, 이 기도의 확보와 코골이에도 어쩌면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낮은 베개를 무릎 뒤쪽에다 넣고 주무시면 훨씬 더 요추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이롭습니다. 그리고 제일 올바른 잠의 자세는 천장을 보고 자는 것입니다. 보통은 유럽 사람들의 80%가 옆으로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두상의 어떤 형태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일 좋은 자세가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인 이유는 바로 몸의 무게 분산이 제일 잘 이루어지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8%, 가슴의 33%, 골반의 44%, 다리가 15%입니다. 그래서 골반이 44%이기 때문에 누웠을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천장을 보고,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3년간 가까이는 옆으로 누워서 베개를 벤 옆으로 이렇게 무릎 사이에 낀 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자는 것이 가장 편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힘을 빼고 코가 올바르게 자세를 잡아주면서 디스크에 어떠한 터져 있던 것들도 어쩌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만약에 주무실 때는 베개를 옆에다가 무릎 사이에 껴시고 최대한 이 베개의 높이도 중요하겠죠. 척추가 일직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뭐랄까요? 이 모양을, 원래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주무시는 게 아주 좋은 자세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제가 이 성경과 함께 뉴스타트에서도 마지막 강의 때 저녁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풀어지지 않으면 자면서도 상당히 많은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나 혹은 허리 통증 환자들이 밤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왜냐하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왔듯이 밤에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이 그들도 쉬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마음을 좀 더 풀기 위하여 스스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발바닥에 아치 부분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는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먼저 발바닥을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로 올라옵니다. 여기를 종아리라고 생각한다면 종아리가 2개로 이렇게 근육이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진 근육을 결을 따라서 종아리도 풀어줍니다. 때때로 이렇게 흔들어주고 조금은 이렇게 높은 곳에다 올린 다음에 종아리를 풀어주셔도 훨씬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과 종아리가 조금은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어디를 풀어주셔야 되냐면 이제 누워서 어깨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깨를 푸실 때는 엄지손가락보다는 여러분들의 이 4개, 검지, 중지, 약지, 애지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쪽 관자놀이, 이 관자놀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뒤로 이어지는 목 뒤 근육들도 풀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잠을 이루시기가 편해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깨부터 이렇게 어깨와 연결되는 이 부분 꾹꾹꾹꾹 누워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 근육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손바닥 근육이 왜 중요하냐고 여길 수 있겠지만 손바닥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80에서 90 가까이 되신 어르신들도 다른 곳은 힘은 빠져도 손바닥의 힘은 안 빠지셔요. 그래서 압력이 세신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육은 퇴화되지 않고 계속 쓰는 근육은 발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주물러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손바닥을 이렇게 가운데로 오목하게 힘을 빼신 다음에 2개가 맞닿게 계속 주물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하나,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계속 마사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했을 때 만지는 이 부분도 모든 손바닥 근육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바닥의 근육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요, 다 어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지는 앞쪽, 중지는 가운데, 그 다음에 약지와 해지는 뒤쪽으로 연결되는 어깨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풀면 어깨 근육의 힘이 빠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사지를 하라는 이유도 어깨와 목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을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힘을 빼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손바닥에 힘을 빼고 누워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어깨에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배. 어깨와 목에 힘이 빠지면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배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알아서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시선은 제가 위로도 해보고 앞으로도 해보고 정면으로 아래도 해보고 했는데요. 제일 편한 자세는 앞을 보는 것의 45도 아래쪽입니다. 90도가 아니라 45도를 향해 눈을 감으시면 아주 편안한 눈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주무신다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힘을 빼고 순서에 맞춰 잠을 자면 약 5초에서 10초 만에 잠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해 보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근력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스쿼트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스쿼트를 하실 때 여러분들 몸을 최대한 올바른 자세로 잡아주는 스쿼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네로우 스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옆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똑같이 서는 자세처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을 살짝 이쪽 위에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허벅지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엄지와 검지 이렇게 골반뼈를 잡아주시고,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게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무릎이 아파집니다. 무릎은 발 앞꿈치, 엄지 이상을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엉덩이를 빼주시는 겁니다. 엉덩이를 뺄 때 어떤 분들은 목을 이렇게 빼요. 목을 빼지 마시고 목은 위로 향한 채 턱을 당기고 엉덩이만 빼시는 겁니다. 엉덩이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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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너무 많이 안 앉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 각도로만. 이 각도로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엉덩이 뒤 대둔근 중심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리와 허리를 연결해주는 장요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요근을 강화시켜줘요. 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미니 스쿼트.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버스장에 있더라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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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만 살짝. 이렇게만 하셔도 복근과 뒤에 있는 코어,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은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자세를 다잡아줄 수 있는 스쿼트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와이드 스쿼트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 많은 와이드 스쿼트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다 오른쪽이나 혹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고 그 다음에 ong덩이가 짝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붙여서 이 네로 스쿼트와 미니 스쿼트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육이 바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엉덩이 근육에도 여러 근육이 있네요. 이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둔근하고 허벅지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근육이 우리의 몸의 에너지의 80%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80%의 에너지를 이 근육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어디서 에너지를 가져갈까요? 바로 뼈에서 가져옵니다. 뼈에 있는 골밀도가 낮아지는 이유도
에너지를 뺏겨버리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뼈 질환에 노출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근과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네로 스쿼드와 미니 스쿼드를 조금씩 여러분들의 한계에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흉근입니다. 제가 가슴에 힘을 빼라고 얘기했고 어깨에 힘을 빼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 힘을 줘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가슴도 근육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최대한 어깨에 힘을 빼고 아래로 내린 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흉근 트레이닝입니다. 가슴 두 개의 큰 근육.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다리를 펼치고 있지만 그냥 그대로 똑같이 다리를 모은 채로 차렷 자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팔이 만나게 해주시고요. 먼저 이 부분, 손바닥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게 해주시고 살짝 눌러주시고 이쪽에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힘을 빼주시는 겁니다. 힘 빼시고 여러분들 손목의 각도는 직각도 아니고 앞으로 또 눕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45도가 돼야 어깨가 제일 편한 자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45도로 맞춰서 5초씩 한 4, 5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까지 밀어주고 살짝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을 빼시고 이렇게 한 5, 6번을 반복하시면 훨씬 대흉근의 근육을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걸을 때 제일 필요한 이 비복근과 넙치근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죠. 종아리 근육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비복근, 그 안쪽에 넙치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킬레스건과 연결되어 우리가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이 비복근과 넙치근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꽃발딛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서가지고 꽃발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라갈 때는 조금 세게 올라가고 내릴 때 천천히 처음에 이 자세가 안 되신 분들은 벽에다가 짚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걸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갈 때에 이렇게 섰을 때 버텨주는 힘으로 어쩌면 우리는 복근의 힘이 강화됩니다.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기둥이 되는 다리가 버텨주고 일직선으로 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이 여러분들 올바로 걷고 안정적으로 걷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장요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골반이 있죠. 그 다음에 골반과 허벅지를 연결해주고 골반과 이 척추를 연결해주는 장요근 정말 중요합니다. 이 Y존에 있는 이 장요근을 잘 발달시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걸을 수 있는데요. 장요근을 기르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90도로 앉은 다음에 발을 올리려고 하고 얘를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 팔은 얘를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힘과 내리려는 힘에 만나지게 되면 이쪽 근육에 텐션이 일어나죠. 그죠? 네. 장요근에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앉았을 때에도 여러분들 만약에 설교를 듣다가도 조금 졸리다 싶으면 살짝 무릎을 들어 올리고 이쪽 장요근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자세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요근을 여러분들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 전에 운동을 할 때 좀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서서 장요근을 운동하려면 한쪽 발은 잘 지탱해 주는 상태에서 한쪽 발을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올리지 마시고 자세가 올바르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릎만 90도로 올렸다 내렸다를 약 50회 정도 하면 땀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장요근을 이렇게 늘리는 운동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운전하는 습관, 변 보는 습관, 물건을 드는 습관, 식사하는 습관
바닥에 앉는 습관 계속 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로 바꿔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좋은 책에 있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가 양반 자세라고 하는, 흔히 이분은 지금 허리의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모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손을 아래로 내려놓겠죠. 여기 앉아 있을 때도 양반 자세를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앉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양반 자세는 어떻게 앉더라도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허리 질환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양반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앉게 되더라도 이 골반보다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골반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릎 부분에 점이 있는데, 그래서 앉을 때 방석을 놓고 앉거나 약간 엉덩이의 위치를 높여줘야 편하게 이 위치,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들 때 이렇게 구부려서 들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자세가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예, 물건을 들 때도 똑같이 뒤로 엉덩이를 뺀 채 스쿼트 자세로 드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좀 힘들면 뒤로 빼는 한쪽, 짝다리 스쿼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건을 드는 겁니다. 최대한 이 허리에 이 곡선을 유지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양치를 하거나 세수를 할 때입니다. 세수를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 엉덩이를 빼주고 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수하면서도 똑같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 안에 우리가 코어 근육을 기르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샤워를 할 때도 허리를 숙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위로, 예, 편 상태에서 샤워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머리만 감는 것이 아니라 샤워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몸 상태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몸도 따뜻해지고 좋은 현상이겠죠. 그 다음에 손톱을 깎거나 발톱을 깎을 때도 똑같이 의자에서 앉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서 앉아서 하지 않고 땅바닥에 앉으면 저렇게 허리가 굽혀지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변을 놓을 때도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척추 위생은 좌변기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쾌변을 넣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푸세식 화장실이 좋다고 하는데, 이 척추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대한 좌변기가 높을수록 훨씬 더 척추가 무리하지 않고 우리의 쾌변을 위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순서별로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 부스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화장실 변기 위에 조금 쿠션 있는 부스터를 놓고 변을 놓게 두시면 허리 통증 환자에게는 훨씬 더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채기를 하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가 겨울로 넘어가는, 가을에서 겨울로 되는 시기에 상당히 많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재채기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이 재채기 방법은 하늘을 향해 손수건이나 휴지로 막고 위로 제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허리나 어깨로 오는 통증은 많이 없어집니다. 저도 허리가 많이 아플 때에 재채기 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재채기 시간이 저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재채기를 하니까 너무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양말을 신을 때의 자세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죠? 맞아요. 의자에 앉아서 양말을 신는 겁니다. 바닥에서 구부린 자세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는 훨씬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바지를 입을 때도 바닥에서 입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뒤에 벽에 기대거나, 서서 뒤에 벽에 기대거나 혹은 앉아서 바지를 입는 것이 허리에 도움을 주는 자세이고 또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는 자세라는 거. 그 다음에 신발을 신거나 끈을 묶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올려서 그곳에서 신발끈을 묶고 그 다음에 헤라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신발을 신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보통 식사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편 다음에 어깨가 내려가고 때때로는 이 근육 말 그대로 자세가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 의자가 있는 곳에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최대한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깨와 어깨가 평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팔을 너무 빼시거나 기대시는 동작은 피하셔야 될 동작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에서 혹은 여러분들 우리 주부들은 피해갈 수 없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이 집안에서 설거지 담당하고 계시죠. 근데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구부려서 하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는 가능한 조금은 다리를 펴시더라도 이 자세를 유지해서 하는 것. 예. 이것도 하나의 노력이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 자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설거지를 하거나 숙여서 자세를 할 때에 이 자세를 생각하고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허리에 통증이 없어졌고 근육을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다시 보면 아래 서랍장이 다니까 서랍장을 열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걸레질을 할 때 이렇게 반쯤 쭈그려 앉은 자세가 아니라 차라리 고양이처럼 손에 손을 짚고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을 닦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고요. 가능한 한 뭐 대걸레라든지 서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걸레로 바닥을 닦거나 밀대가 있는 걸레로 닦을 때에도 똑같이 요추 전만을 이렇게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닦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닦다 보면 또 허리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책상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보통 자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북목이 돼가고 목과 어깨가 통증이 심해지는데 공부할 때도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등과 허리가 의자에 딱 붙을 수 있게. 이 그림은 약간 뒤로 너무 많이 제껴져 있는데요. 조금 의자가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 의자면 더 좋겠죠. 그리고 독서를 오래 할 때에는 독서대를 이용하는 것. 최대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무거운 거를 들 때도 똑같겠죠. 허리가 숙여져서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힘으로 드는 겁니까? 맞아요. 엉덩이 힘으로 물건을 드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조금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이곳에 힘을 주는 것. 이것은 근데 사람의 의지는 작심삼일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의지력을 가지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전에 무의식의 습관은 돌아옵니다. 제 무의식의 습관은 이거였습니다. 허리가 이쪽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처진 생활. 그러니 이렇게 처진 상태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하니 목은 더 아프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실까요? 아 맞아 자세히 올바르게 하기로 했지.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아 내가 설거지 할 때도 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혹은 걸을 때도 똑같아요. 앉아 있을 때도 또 짝다리 짚고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 다음에 우리 청년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자세가 흐트러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가 혹 충고해 주거나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깨달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자세가 나빠져 있다가 아 맞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쾌활한 기질과 맑은 정신으로 성결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하여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자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아멘. 우리 자신의 건강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눈을 뜨신 채 기도하기 전에 말씀 하나만 보고 기도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으로 찬송하는 그날, 재림의 순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함께 읽고 말씀을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초청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의 모든 움직임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그분과 함께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